네, 그 다음은 전자파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게 아니라 이 전자파라고 하는 친구는 전파와 자파를 더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곱하기 나는데 전파와 자파를 더했다. 전파라는 건 전개, 자파라는 건 자개. 이때까지 배운 걸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여기가 Z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떨려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엔지를 몇 번을 낸지 모르겠어요. 자, 이쁘게 그려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뭐다? 전파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E라고 되어 있는 거죠. 책 보시면 E에 스몰 x가 되어 있는데 스몰 x는 요 X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뭘 그린다? 자파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야 돼. 입체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입체적이지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다? 자파라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그린 게 뭐다? H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빨간 친구는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죠? 이 파란 친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 칠판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뭐다? 지금 빨간색이고 뱀이 이 바닥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뭐다? 이게 파란색. 자파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횡파라고 부를 거예요. 횡파. 횡파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 횡파가 뭐냐? 자, 횡파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여기도 들을게요. 횡파라고 하고 얘를 다른 말로 뭐 S파 이런 걸로 배웁니다. S파라고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신 적도 있고 사실 제가 전공이긴 한데 복수 전공입니다. 에너지 관련 전공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데 어쨌건 간에 S파, 세컨더리파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로 느린 파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빠른 파죠. 그럼 첫 번째로 빠른 파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다? 종파라는 친구입니다. 그게 바로 종파라는 친구예요. 횡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네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얘는 지금 뱀과 같다요. 뱀은 어떻게 돼요? 뱀은 이렇게 움직이죠. 진동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맞죠? 이걸 뭐라 한다? 횡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파라고 하는 친구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런 용수철이라고 할까요? 용수철? 용수철이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은 얘네들끼리 어떻게 돼요? 진동을 이렇게 하면서 진행 방향과 같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러한 애들을 뭐라 한다? 종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쟤네들은 횡파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밑에 특징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특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자, E와 H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E와 H는 서로 수직입니다. E와 H는 수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 아시겠죠? 자, E와 H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E와 H 자체가. 왜냐면 어차피 얘는 X에 되어 있는 거고 X라고 되어 있죠. X와 Y가 수직이니까 X이고 Y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딱 수직이면서 얘는 뭐다? 동위상이다. 아니, 위상차가 90도 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동위상이라는 건 뭐예요? 위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같다는 겁니다. 자, 얘를 여기서 출발하죠. 이게 동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뭐 이런 애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요런 애가 있고요. 자, 그럼 위상이 다른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 방향만 수직인 거지. 어쨌든 시작점은 같기 때문에 동위상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요거 어떻게 된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동위상인지 아닌지 묻는 거.
요거 매우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개는 뭐 X 성분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개는 Y 성분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건 당연한 말이고 진행 방향은 Z축이다. 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의 진행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바로 자개와 이것도 순서도 바뀌면 안 되겠죠. 왜? 전개와 자개의 외적이 뭐다? 진행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외적도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2에서 x로 손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가 여기에 있고요. E가 지금 x 방향이죠. H는 y 방향이잖아요. 그럼 얘를 감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방향이 어떻게 된다? Z축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진행 방향은 그래서 어느 방향이다? Z축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방향이 결국 E 크로스 H의 방향이고 이 방향이 결국 전자파의 진행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의 방향은 요거죠. 근데 얘의 크기는 얼마나 했어요? 크기는 EH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EH 사인 세타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자, E와 H가 이렇게 되어 있죠.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 얘네 둘을 둘러싼 평행사변형의 뭐라 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뭐예요? EH 사인 세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면이죠. 이게 평면이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따라서 뭐라 나와 있어요? 평면 전자파 진행 방향. 그림 9-3에 보면 평면 전자파 진행 방향이라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는 요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뭐 2번, 3번 뭐 행전자파, 근접장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파 속도, 고유 임피던스, 포인팅 벡터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전파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파 속도. 전파 속도. 그래서 우리가 뭐 V라고 나타내요. V라고 나타내고 뭐 이거를 유도를 해드려도 되는데 결론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식에 V는 F 람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곱하기 람다 파장, 이게 매우 중요한 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F하고 이 람다라는 친구가 위상 정수분의 몰라도 됩니다. 2파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회로 이론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따라서 F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오메가 루트 뭐 LC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것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파이 F도 오메가고 오메가니까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속도는 루트 LC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물리가 아니라 회로이론 시간에도 배웠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이거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식입니다. 루트 입실론 그리고 뮤 분의 1이 뭐다? 결론적으로 속도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 식이 나왔어요? 앞에서 배웠죠? 자,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어요? 자, LC랑 뮤 입실론이랑 같다라는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뮤랑 입실론이랑 곱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만약 진공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진공이면은 얘는 실제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뮤S, 뮤제로, 그리고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뮤 S, 뮤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루트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공에서는 뮤 S와 입실론 S가 1이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12승,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7승 이거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값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3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피디님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광년. 1광년이 뭐예요? 빛이 갈 수 있는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하죠. 자, 그런데 이게 뭐다? 빛의 속도 값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이게 뭐다? 결국 빛의 속도라는 값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죠. 3 곱하기 10의 8승. 이거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빛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살짝 또 이런 걸 섞어줘야 돼요. 예, 원래 강의할 때는. 자, 이게 속도고요. 자,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게 고유 임피던스라는 건데, 고유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뭐 Z0라고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요 물리를 계속 회로 이론 하시는 분들은 얘는 C분의 L의 루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뭐 공진회로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요거 전력공학에서 나오고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식을 배웠어요. 2분의 1 입실론의 2제곱이라는 식을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자계에 와서는 2분의 1 뮤의 h의 제곱이라는 식을 또 배웠을 겁니다. 자계에 와서.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날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식이 여기서 도출이 되냐면은 자, 이 나누기 h는 입실론분의 뮤의 루트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전개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같다라고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E라고 하는 친구는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E라고 하는 애는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볼트 퍼 미터. 아까 전 앞에다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전개에다가 길이를 곱했는데 전위가 되었으니까 전위를 길이로 나온 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볼트 나누기 미터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얘랑 똑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에서 다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얘네들을 나눠주게 되면 미터 사라지게 되고 볼트 나누기 암페어가 돼요. 볼트는 뭐예요? 전압이고 암페어는 전류죠.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저항, 즉 임피던스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가 임피던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식에서 이렇게 같다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H 이렇게 같다고 놓을 수가 있고요. 맞죠? 자, 그리고 루트 실론분의 뮤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또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은 유도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사실 결과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만약 진공인 상태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밑으로 가볼게요. 여기 할게요. 자,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뮤 S, 뮤 제로의 루트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공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뭐가 돼요? 입실론 S가 1이 되고 뮤 S가 1이 되니까 결론은 그냥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입실론 제로, 뮤 제로 값 다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처럼 계산을 하면은 답이 뭐가 된다? 120파이 또는 37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37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377 값이 나옵니다. 120파이 또는 377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여러분들이 뭐 계산 직접 계산기에 넣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진공일 때는 Z0의 값이 377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공인 경우 볼게요. 진공인 경우. 자, 진공인 경우는 우리가 이실론 S도 1이고 뮤 S도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진공인 경우에 속도 볼게요. 속도. 속도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 되는 거고, 아, 얘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속도.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볼까요? 이런 것도 자주 나옵니다. 파장 한번 볼까요? 파장. 우리가 V는 F 람다라고 했으니까 람다는 F분의 V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V라고 하는 친구가 얘였죠. 자, 그러니까 F의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 3 곱하기 10의 8승의 F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미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성 임피던스 Z 제로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라 했어요? E 나누기 H고, 자, 우리가 진공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 했어요? 120파이 그리고 377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진공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진공이 아닐 때. 진공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자, V는 어떻게 돼요? 루트. 지울게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뮤 제로, 뮤 S 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입실론 S, 뮤 S 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두 개를 다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파장은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팔이 아픕니다. 파장은 F분의 V가 되는 거고, F라고 하는 친구는 F에 이해되시면은 쭉쭉 넘기셔도 됩니다. 그냥 단서 연습 수준이 되고 있죠. 1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F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고, 남은 친구들, 입실론 S, 뮤 S 분의 1의 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되고요. 입실론 S 분의 뮤 제로, 뮤 S는 어떻게 돼요? 377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뮤 S를 입실론 S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요령에 맞게 다 쓰면 되는 거죠. 사실 빨간색만 적으면 되죠. 빨간색에서 진공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1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포인팅 벡터라는 친구입니다. 포인팅 벡터. 자, 이 친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포인팅 벡터입니다. 다른 색으로 좀 해볼게요. 포인팅 벡터. 자, 그래서 어떤 지점에 어떤 전력을 줬다고 합시다. 전력을. 한 공간에서 P만큼의 전력을 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전력 때문에
전자파가 생길 겁니다. 전개랑 자개랑 막 생겨가지고 전자파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자파는 우리는 어떤 진짜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퍼져나간다. 바로 이런 구의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구의 형태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여러 막 전파, 자파 막 있겠지만, 자, 우리가 전자파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자파를 나타냈을 때, 이 전자파의 방향이 뭐예요? 이 전자파가 하는 방향이 아까 뭐라 했어요? 아, E와 H. 그러니까 전파와 자파를 크로스한 외적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뭐 미소 면적이 있겠죠. 미소 면적 S가 있을 겁니다. S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전자파에 대해 이 전자파의 요 미소 면적. 그런데 전체 면적을 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면적을 다 곱하면은 요 P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전자파에다가 이 전자파에 여기에 있는 전자파의 요 미소 면적이니까 전체 면적을 곱하면 바로 저 전체 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이 포인팅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계 내 한 점을 통과하는 단위 면적당 전력이에요. 그래서 S를 나눠주면 뭐가 돼요? 단위 면적당 전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분의 P 얘는 뭐가 돼요? E 크로스 H가 되고, 자, 얘를 뭐라고 한다? 포인팅 벡터 P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S로 표현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왜냐면 이 P랑 혼돈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S는 당연히 검넓이가 되는 거죠. 지금 9라고 봤을 때, 만약에 반지름 R이면 여기 뭐야? 4파이 R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S분의 P는 E 크로스 H고, 이게 포인팅 벡터다. 뭐다? 이게 포인팅 벡터라는 거죠. 이걸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우리가 크기를 구할 때 이 E 크로스 H라고 하는 친구는 뭐래요? E 크로스 H는 크기를 구하면은 이 H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장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자개와 전개는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값이 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왜? 세타가 90도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두 개 곱한 값이 뭐다? 포인팅 벡터 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두 개를 곱한 게 뭐다? 포인팅 벡터 값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인팅 벡터라는 친구의 공식을 EH 크로스 H 그리고 EH 그리고 S분의 P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와트 나누기 미터 제곱이 되겠죠. 단위 면적당 와트니까 요거 그대로 식으로 옮긴 거잖아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선 식에서 이런 걸 배웠죠.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가 아니지. 우리가 2분의 다시요. H분의 2가 뭐라 했어요? 진공에서. 만약에 진공이라면 그냥 377이라고 했잖아요. 377. 자, 그러면 얘는 2로 나타내게 되면 377의 H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식에다 넣는 겁니다. 자, 2가 377H니까 얘는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377H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죠. 또는 H는 377분의 2가 되니까 377분의 H가 2가 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은 사실 여러분들 크게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장 9장은 개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풀어드릴 건데 같은 문제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은 매우 쉬운 문제를 할 수 있죠. 7번, 8번.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4개잖아요. 한번 적어볼게요. 답에 D는 로 이렇게 됐고요. 다이브 B는 제로 고립된 자하는 없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회전하는 자개는 전류 IC 그리고 IT 이렇게 여러분들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7번 보시면은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자개를 회전시킨다. 요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석 밀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개에 회전이 생긴다. 요 공식으로 할 수 있고요. 고립된 자극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전하에서 전족선이 발생하죠. 첫 번째 맞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3번 뭐예요? 다이브 B가 0이어야 되죠. 자,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떤 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친다. 이 친구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이거 무조건 0입니다. 또는 자, 이거 부호 여러분들 마이너스 렌치의 법칙이죠. 이 마이너스 가지고도 장난 많이 칩니다. 마이너스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심히 하시면은 요 문제는 틀릴 게 없죠.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맥스웰 미분 방정식에서 의미하는 법칙은 뭐라 했어요? 자, 이 친구가 나왔네요. 자, 이 친구는 뭐다? 패러데이의 법칙이다. 패러데이의 이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전개와 자개의 위상차는 뭐라 했어요? 동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평면 전자파가 유전율 입실론 투자율 뮤인 유전체 내를 전파한다. 전개 세기가 나와 있고 자개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개와 자개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떠올리면 되겠죠. E 나누기 H라는 친구가 지금 뭐 뮤랑 입실론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분의 뮤 요 식밖에 없잖아요. 자, 요 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전개가 주어져 있죠. E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H라는 겁니다. 자, 그럼 H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식에 의해서 자, 어떻게 되겠어요? E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얘 역수한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뮤분의 입실론 루트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책에 딱 보면은 그러니까 뮤분의 입실론이 곱해져 있는 거 뭐예요?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12번 뭐 수직편파라고 되어 있어요. 수직편파. 수평편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념에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기준이 전개입니다.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수평인가 수직인가. 수평이면 수평편파, 수직이면 수직편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직편파는 이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수직평파는 대지에 대해서 전개가 수직으로 되어 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죠. 수평평파는 뭐예요?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수평에 있는 전자파를 뜻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전개 및 자개가 Z 방향의 선분을 갖지 않고 동일한 전개와 자개를 합한 면이 Z축에 수직이 되는 파, Z축에 수직이 되는 파를 뭐라 한다? 평면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14번 전자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자파의 속도는 주파수와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14번 볼게요. 전자파의 속도는 주파수와 무관할까요? 자, V는 루트 입실론 U분의 1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주파수가 없어요. 주파수와 무관한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전파 EX를 고유 임피던스로 나누면 자파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친구는 자, H분의 E가 되는 것이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것이 이 E에 대해서 물어본 건가요? 아니죠. H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E를 Z로 나누면 H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을 말로 표현한 거죠. 자, 3번. 전파와 자파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이 뭐라 했어요?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수직인 행파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직 행파 답 3번이 틀리게 됐겠네요. 그리고 전파와 자파는 동이상이 된다. 맞는 말이고요. 15번은 뭐예요? 투자율과 유전율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 방금 저거들이 바로 요 식이 되겠죠. 자, 요 식의 단위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16번은 뭐 보너스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공 중에 투자를 뭐예요? 그냥 4파이 곱하기 10-7승. 여러분들 계산기 뚜껑에도 나와 있어요. 공짜로 주는 문제죠. 자, 17번 비유전율 4, 비투자율 1인 공간에서의 전자파의 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는 거가
우리가 원래라면 어떻게 돼요?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루트 분의 1이 뭐예요? 진공일 때죠. 그때가 뭐래? 3 곱하기 10의 8승이라 했죠. 자, 그리고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유전율이 4, 비투자율이 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4. 맞아요? 4죠. 얘가 1이 나와 있죠. 그러면 4 곱하기 1은 4고 2분의 1이죠. 루트 4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2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 곱하기 10의 8승 맞죠? 자, 18번 진공 중에 빛의 속도와 일치하는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얻기 위한 조건은 그러니까 빛의 속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공인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진공인 조건이 들어가야지 3 곱하기 10의 8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1이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입실론 S와 뮤제스가 뭐가 돼요?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를 할 수 있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고유 임피던스는 약 몇인가? 이것도 뭐 같은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요식을 볼까요? 요식 볼게요. 자, 요식. 요게 뭐예요? 요식 가지고 다 장난친다니까요. 요식 가지고. 자, 얘가 뭐예요? 결국 고유 임피던스잖아요. 자, 고유 임피던스인데 진공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되니까 377이 되고 377에 루트 입실론 S, 뮤 S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비유전율이 9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9가 9죠. 그리고 얘는 1이라고 했어요. 9분의 1이니까 377을 3으로 나눈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6이 되는 거고요. 뭐 21번도 또 이거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트가 안 어려워요, 문제가. 얘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2에다가 루트 입실론 H에다가 루트 뮤를 곱한 게 서로 같다. 따라서 답이 뭐다?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24번 한번 볼까요? 24번. 24번도 사실 뭐 쉽죠? 24번.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포인팅 벡터를 주어지고 전개의 실호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인팅 벡터는 P라고 나타낼게요. 여기서는 P라고 나타내죠. EH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개의 실호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 H를 없애줘야 돼요. H를 없애줘야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H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H분의 E라는 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얘는 진공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유공간이라고 해서 진공이에요. 377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H라고 하는 친구를 없애주기 위해서 H는 377분의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H는 377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377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빨간색 좀 가지고 올게요.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377P라고 하는 친구는 2 제곱이 된다는 거죠. 2 제곱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루트 해준 값이 이 값이 된다. 그래서 377P의 전체 루트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6번 가볼게요. 26번. 26번도 포인팅 벡터의 정의를 이용하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공 중에 점 A에서 그러니까 진공 중에 이런 식이겠죠. 점 A에서 지금 50kW의 전자파를 방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값을 준 거죠. 50kW의 전자파를 방사하고 구면파로 전파를 할 때에 점 A에서 100km 떨어진 지점. 100km 떨어진 지점. 요 점을 뭐라 해야 돼 있어요? B점에 있어서 포인팅 벡터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자, 뭐 S로 나타내. S라고 하는 친구는 자, 단면적. 자, 9의 단면적이죠. 그럼 4파이 R 제곱분의 P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알 겁니다. 이렇게 배웠죠. 단면적분의 와트. 자,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게 50kW니까 10의 3승이 되겠고요. 자, 4파이 지금 100km라고 했으니까 100km는 10의 3승이 되겠죠. 미터로 바꾸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요 식을 어떻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계산기에 넣는 거죠.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안 풀어드린 것도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유형이 비슷하거나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것들을 제가 제끼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위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보시면은 봅시다. 31번 뭐 볼까요? 31번. 이런 거는 31번. 지금 구하라는 게 뭐래요? 파장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F는 V, 그러니까 V는 F 람다거든요. 그리고 람다는 뭐예요? F분의 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파수가 1MHz인 전자파는 파장은 공기 중에서 몇 미터인가? 주파수가 지금 나와 있죠. 주파수가 뭐예요? 1MHz니까 1 곱하기 10의 6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안 나와졌죠. 속도. 근데 진공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공중에서 속도는 빛의 속도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지만 기억 안 나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루트, 분의 1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산기에 놓고 때려주시면 3 곱하기 10의 8승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32번. 파장을 묻고 있죠. 32번. 요거는 아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위에도 적었지만 F분의 V가 되고 V라고 하는 친구는 뭐 F의 루트, 입실론, U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답이 뭐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짧고 뭐 길면 긴 강의였는데 여러분들이 꼭 60점, 사실 제 강의를 다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 60점은 충분히 넘습니다. 충분히 넘어요. 자, 그런데 완벽하게 뭐 이해한다는 건 뭐 쉽진 않은 일이니까 그런데 충분히 정리하시면은 60점 그 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다른 과목들도 비슷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